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꾸며주실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계시죠? 네. 아, 살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날마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쏟아지죠. 그렇습니다. 네, 쏟아집니다. 가성비가 진짜 안 좋은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다른 정신이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만 기사 읽으면 그걸로 네. 이제 쭉 유지가 되니까 끝인데 네. 트럼프는 오전, 점심, 저녁이 뉴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진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저도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많다 보니까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만만치 않으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제 이야기가 오늘은 또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또 중국은 중국대로 고구마 먹는 듯 답답하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답답한 마음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이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지금 긴장감 서로 간에 약간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He's a great leader. November 1st is an eternity for me.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9일,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0% 관세 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시작은 11월 1일부터 그래서 에이펙을 앞두고 또 신경전이 벌어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아니야 진짜 싸울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해석들. 일단 교수님은 오늘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전세가 역정됐죠. 그러니까 좀 말하는 멘트나 워딩을 보면 지금 좀 급한 게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긴 만난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펙에서 만나더라도 큰 내용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게 사실 저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사실 이게 근본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은 관세만을 보시는데 미중 간에는 관세 이전에 이 기술 패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네. 이번에 그 히토리를 하기 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29일 날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이제 그건 이제 제재를 했는데 그 기업에 이제 50%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네. 자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직접 중국은 안 되지만 이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그게 나오면서 네. 중국이 히토리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매체에서는 히토리만 던지니까 11월 1일부터 100% 관세 여기만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그 그게-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게 기술 패권, 그러니까 중국과의 반도체 AI 부분에서는 결국 군사 패권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합쳐질 수는 없고 계속 그러니까 제자리 그림인 거죠. 중국은 나랑 협상하려면 기존에 했던 중국한테 했던 수출, 첨단 수출 통계에 대해서 네. 일단 이걸 탭으로 올리고 이야기해. 네. 미국은 어떻게 한다? 야, 그거는 빼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쳇바퀴 그림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결국 이번 에이펙에 와도 네. 뭐 큰 우리가 성과 뭐 딜 이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 일단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은 우리는 지난 4월부터 뭐 최근까지 한 5차례 만나는 미중 간의 그 기사를 읽다 보면 히토류 던지고 반도체 받고 딱 이 정도만 좀 대충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실 그 안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까 SDN은 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라는 건데 한마디로 중국 기업 그 수출 통제 리스트에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우리 막 수천 개 기업도 사실 일도 못하게 하면서 니네들 지금 우리 히토류 가지고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엊그저께 지난 12일 날 중국 상무부에서 엄청나게 긴 내용의 홈페이지 그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소연하듯이 야 우리도 이렇게 당하고 있어 이런 글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 부분들 서로 오고 간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까 트럼프가 조금 더 급한 것 같다. 근데 어제 또 베센트 장관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 또 뭔가 의견을 조율한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때 별 내용 없을 것이라고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최근에 지금 뭐 워딩 나온 거 보면 뭐 지금 SNS에 올라가 있잖아요. Don't worry about China. 그죠? 예.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이게 네. 미국은 중국을 치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났는데 이제 그가 지금 그게 최근에 나온 거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언론이나 전반 분위기를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중국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자립을 더 빨리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더 자극시키는 결과를 아마 초래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수법에 안 속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중국 내에서 이제 제가 중국어를 한마디 쓰면 네. 어떤 말을 했냐면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오라이쩌 이타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죠? 야 웃기지 마. 그런 그 수법에 더 이상은 안 속아. 아, 그러면서 야 네가 쓴 그 거래 기술 20번도 더 읽었어. 그 책 참 싫어하시는 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 그 다음에 어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 지금 결국은 늙은과 어공의 싸움 부분들인데 이제 중국은 여러분 거슬러 가보시면 2020년도에요. 이게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0년 7월 아마 3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구전이라는 걸 이미 던졌습니다. 아, 지구전. 이전 하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은 불가피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전면전, 장기전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라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 중국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것. 이게 이번에 만약에 에펙에서 그냥 흐지부지해도 중국한테는 결코 나쁠 않다. 이유가 않습니다. 네. 아, 이번에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버티는 힘, 장기전 혹은 그 지구전 입장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니까 네. 더군다나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막 눈물이 나요. X에 올린 글들 보면은 어머 눈물 나. 그리고 어제 또 중동 간 길에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들 만났는데 에어포스 원에서 했죠. 예, 시진핑은 강인한 사람이야. 시진핑은 똑똑한 사람이야. 시진핑은 훌륭한 지도자야. 거의 칭송을 하듯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샤오라이저이 타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뭔지.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기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 그래요. 예. 2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뻔히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뭐 중국은 이미 뭐 여러 가지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단계별로 다 나와 있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나와 있고 이게 지난달 29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상무부에서 엔티트리스트 우회 수출하는 거 막겠다. 네. 그다음에 9일날 이번 달 9일날 히토리 나오고 네. 트럼프가 열받아 가지고 안 만날 수 있어. 네. 100% 11월 1일부터 때릴 거야. 11일 때 말은 때릴 거다 지만 중국에서는 때려도 관계 없고 그 말이 뭐 싸움 원치 않 중국 상부부가 했던 말도 싸움 원치 않지만 두렵지 않다 이 말이 네. 상부부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8월 달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이걸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멘트는 이거죠. 네. 아니 9월 달에 4차 협상하고 10월 달에 두 정상이 만나적인 전에 5차 협상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4차 협상에서는 기억해 보시면 주로 뭐냐면 틱톡 이슈였습니다. 네, 틱톡. 5월 달에서 이제 우리가 에펙 만나기 전에 이제 무역협상 이야기를 관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려고 하는데 9월 달에 협상하고 나서 20일 만에 9월 29일 날 이걸 딱 던진 거죠. 네. 이건 뭐지? 뭐 협상을 하자는 거야? 뭐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이번에 나온 히토리의 제재는 또 기존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르더라고요. 더 강력한 네, 겁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더 다른가? 그냥 히토리를 제재하는 거는 제재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네. 히토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자 우리가 제재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만약에 히토리를 써서 히토리가 0.1% 이상이 들어간 걸 써가지고 네. 그걸 가공을 했던 기업이 히토리는 미국한테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한테 팔았어요. 네. 한국한테 팔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를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소재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미국이 흘러 들어가면 네. 우리도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못 파는 거예요. 엄청 세더라고요. 그렇죠. 네. 못 파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미국한테 배운 거죠. 우회로 수출하고 이런 거 안 네, 된다는 미국한테, 걸 네. 그대로 반사 이렇게 하는 거고. 반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올해 취임하면서 했던 글로벌 관세 전쟁도 사실 뭐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도 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잡겠다는 거예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못 들어오게 우회 수출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하물며 한국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잡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29일 엔터티리스트도 똑같이 우회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히토리는 기존보다 강력하다는 걸 미국은 이제 안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말이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눈물이 날 정도로
친하다. X에, 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죠. 네, 전 그래서 중국 매체에서 쓴 줄 알았어요. 시진핑이 너무 똑똑하고 강인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서 봤더니 쓴 사람이 트럼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근데 네. 이거는 서방이 미국 중국을 보는 걸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중국의 체제나 이런 것들 특징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 이 말의 의미는 Don't worry about China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의미를 있다고 했죠. 이런 수법 안소가 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 두 번째는 중국을 더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기분이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업들한테 중국의 기술 자립도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업들이나 지금 현장에서 보면 특히 중국 사업하시는 우리 대기업들 보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6,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네. 그만큼 준비를. 빨라지고 이게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보셨던 뭐 알리바바의 네. 사태라든가 딥시커라든가 혹은 화웨이 뭐 이런 우리가 3대 쇼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중국을 자극하는 네. 상황이다. 상황을 만들어주고 가고 있다라는 근데 것들이. 지금 이제 보면 히토리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일반 뭐 가전부터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첨단 무기까지 뭐 엔진까지 자동차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이제 다 인지하는데 사실 중국도 안으로는 썩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더 아파 보이긴 하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도 지금 아직은 계속 뭔가 개발해야 되니까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같은 것들 굉장히 필요하고 뭐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중국이 정말 아픈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걸까요? 네. 중국이 아픈 거는 결국은 지금 사실 기술 자립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게 가면 되겠다, 좋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없어도 우리끼리 네, 이미 받고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화웨이 어센드 901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가 지금 만들었던 GPU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이미 마음을 먹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을 부분들은 이제 우회 통로까지 막아버린 것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우회 통로를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돌고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돈에 의해서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그렇군요. 그걸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수출 결국은 이제 수출이 이제 다행히 중국이 이제 수출 최근에 지난 9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이 계속 늘어났어요. 중국이 수출이 안 되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내수 내수 경제에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내수를 키운다 하더라도 열지 수출이 갖고 있는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게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여전히 일자리가 안 나오면 결국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이 5% 성장을 못 막아내고 그렇죠. 5%가 못 막아내면 중국 공산당이 리더십이 가장 뭐냐면 매년마다 쏟아지는 1,200만 명의 졸업생들 일자리를 어떻게 대학생 졸업생 할 거냐라는 네네. 것들이. 근데 이거는 대조 말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아픈 가슴인 거죠. 1,200만 명. 예. 매년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졸업생들이. 사회로 막 쏟아집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실업률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인데 이게 좀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AI나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는 뭐 어마어마하죠. 표현을 이렇게 하면 날라다닌다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난 연봉 받고 엄청나게 날아다닌다. 연봉 받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공이 아닌 친구들은 뭐 문과나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힘든 상황이 있죠. 취직 못하고 예. 내부에서 양극화가 너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뭐 지금 무역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는 현상들이 또 많이 있죠. 뭐 요즘 가보면 특히 중국에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광동성이라든지 절강성 이런 데 가보면 네. 그 수출 무역 상인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불러서 이제 스페인어 가르치고 중동어 가르치고 그래요? 그쪽에 수출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아. 걔는 언어 배우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미국 수출할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수출 다변화가 이 언어로부터 나오는 언어로부터 거군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침마다 불러놓고 스페인어랑 스페인어랑 중동어 뭐 이런 게 좀 가르치고 있는 것들. 아랍어 가르치는 거. 아랍어.
그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사실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하물며 아프리카도 늘어났고요. 9월 달만 보더라도 미국 수출은 거의 뭐 27% 정도 떨어졌고요. 예, 그 대신 뭐 유럽은 여전히 선방을 하고 있고 동남아가 늘어났고 아프리카 늘어났고 남미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지구전 부분에서 중국은 이미 예상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던지는 이런 칼들이 전혀 중국이 예상 못했던 건 아니고 네. 뭐 해볼 만하다라고 해볼만하다. 생각하다. 그럼 조금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네.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치러졌고 9월 3일 날 신스틸러 김정은이 등장해서 이제 전승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9월 상황과 이 지금 10월 초 엊그저께 있었던 노동절 80주년 상황과 우리 에이펙 상황이 쭉 다 연결되는 거라서 중국, 북한, 한국 이렇게 좀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 텐데 일단 그게 있었잖아요. 올 초에 뭐 저도 유튜브 뭐 찍었습니다만 시진핑 실각설 어디 갔어요? 올해 초에 엄청 나더니 그때 왜 저랑 방송 안 하셨어요? 연락했는데 아마 연락이 안 닿았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다른 데서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중국 전문가 분을 불렀는데 그분도 실각설은 좀 과잉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과잉됐다고 아니라 이거는 뭐 네.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 네. 말도 안 돼. 네. 도대체 그건 처음에 왜 나온 거고 저는 어찌됐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서방 쪽 시각인데 시진핑 빨리 날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서방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그쪽 사람들을 위시해서. 근데 9월 3일날 전승절 그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굳건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 시진핑 실각설 부분들은 서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서방에 있는 우파들의 우파들, 이야기지. 정확히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일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이슈를 부각을 시키고 막 쏟아낸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아요. 하물며 우리 뭐 일반 방송이 아니라 뭐 일반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다른 TV 방송에서도 이슈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엄청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작성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안타까웠죠. 결국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출발 자체가 극우 분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극우에 있는 뭐 20년 전에 주 제네바에서 뭐 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 어느 정도의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는 미국에서 어느 뭐 고위 관리를 했던 분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걸 또 대만 자유시보가 또 받아서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받아와 가지고 더 또 설득력 있고 또 확대 생산이 되면서 됐는데 그게 너무나 오랜 기간 몇 개월 동안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상반기 내내 좀 그랬어요. 예, 예. 네. 그 중심에 바로 이제 우리가 했던 뭐 짱요샤라는 뭐 시진핑의 오른팔이 뭐 갑자기 보이지 했고 그 사람이 이제 반대편에 서서 시진핑을 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뭐 짱요샤뿐만 아니라 짱요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전 했는데 시진핑 전체 중앙회의에서 시진핑 말하고 내 짱요샤 열심히 받아줬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전체 군진 부분에서 시진핑의 오른팔 왼팔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은 사람이고 또 이젠 중국은 다 어떤 게 있냐면 시진핑. 서로 간에 또 보이지 않는 또 견제가 견제.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아까 말씀 전승절 부분들 봤다시피 여전히 건승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중 간에 있는 패권 부분들은 결국 시진핑 입장이 더 밀어주는 힘이 네. 동력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바깥이 더 힘드니까 네. 우리는 더 합쳐야 된다 힘이 되니까 더 밀어주는 힘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네. 더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강해지고 또 타이완 이슈까지 더해지면 그래서 사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진핑 실각서는 이제 좀 잊어버리고 이게 쑥 들어갔어요 지금. 네, 네. 전승절이 컸어요. 전선이 워낙 컸어요. 이게 일단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돼. 어떤 상황을. 물론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전승절 그리고 사실 각국의 정상들이 그날에 참여할 때는 또 내부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내일 날아갈 사람 행사에 왜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재밌었던 게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을 세워놨는데 지금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어떤 거예요? 일단 기분 나쁜 거죠. 북한과 북한하고 러시아랑 러시아 북한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금 어떤 생각? 그거 약간 갈라놓으려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갈라놓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전략적인 뭐 근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자간에는 같이 안 앉죠. 네. 같이는 걸어 들어갔지만 삼자 회담을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북한. 그러니까 미묘함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적당선에서의 같은 우리의 범위 안에서 있는데 지금처럼 뭐 동맹이 되고 뭐 이 지금 흘러가는 판에서는 속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건 제가 볼 땐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자기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자기가 제외된 상태에서 뭐 무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동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내는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북한에서 전성제를 하는데 네. 러시아에서 지금 뭐 부의장이 갔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그런데 노동당 그러면 창당.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 또 그걸 무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리창이라는 넘버 2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맞춰야 된다는 의미는 서로가 그걸 견제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북중러 연대, 뭐 한미일 연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북중러 연대는 매우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중러 그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더 밀착되어 있는 모습 찾지만 그 내부는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자주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는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엄청난 그냥 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막 피를 나눈 동맹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고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로를 얽히는 거 좀 싫어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왜 지역에서 왜 짱을 먹어? 전 세계에서 짱을 먹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중로는 아까 그런 연대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엮어내는데 중국은 그걸 뭐 거부하는 거죠. 북중로는 이렇게 묶이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글로벌 사우스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금 대변자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네, 네.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일단 박수를 치면서 네. 여러 개도국들을 지금 계속 얻고 지금 새로 키워야 나갔는데 네. 북중러라는 이 틀 안에 갇히는 것은 결코 원치를 않는다. 그게 팩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같이 서 있다는 자체만으로 네. 우리도 한미일 북중러 이런 양각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네. 중국은 북한을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단 뭐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측면에서 북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푸틴과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까이 있는 모습이 껄끄러울 수밖에 네. 없겠거든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북한은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하나의 버퍼존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초반에 첫 질문을 드린 게 이제 미중 관세, 네. 뭐 무역, 갈등 이건데 그 핵심은 걔네 둘이 싸우든 말든 결국 이제 한국에 맞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우리한테 당연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국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미중이 싸우면 싸울수록 솔직히 우리한테도 안 좋습니다. 안 둘이 관계가 좋아야지만 한국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둘이 관계 좋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갔죠. 안정적으로. 잘 나갔죠. 수출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잘 나갔다 의미는 기업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단기일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아까 히토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침 이게 지금 이제 파편이 이제 미국의 이 중국 제재를 위해서 뭐 관련되는 기업들은 뭐 중국과 관련되는 건 무조건 안 되라고 했는데 이제 히토리까지 그렇게 되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판국이 지금 뭐 상황이 좀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 같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있는 첨단 기술 패권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리스킹 정도가 아니라 디리스킹이 안 됩니다. 네네. 디리스킹. 그래서 지금 아까 관세 전장도 이것 때문에 계속 맞물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첨단 수출 통제 지금 미국이 한 3,000개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첨단 기술 관련된 것. 이걸 올려놓고 회의를 하자. 그럼 미국은 네. 그건 별거라는 거죠. 네, 네. 그거는 모든 백악관이든 뭐 미국의 뭐 의회든 간에 똑같이 중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미국의 패권을 진짜 말하는 군사 패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논리인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 하더라도 네. 또 우리 매체에서는 저 좋아지나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 이원화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뭐 미국 중심, 중국 중심으로 이제 진짜 예전하고 다른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리 0.1 들어간 거를 뭐 우회 수출하는 거 안 된다고 네네. 그러고 소프트웨어 미국 들어간 거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정말 갇혀 있는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재 판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네. 겁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지금 미국이 한 트럼프한 걸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실용 외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번에 와서 뭐 3,500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 이거는 뭐 안 하실 거라 안 받으실 거라 믿고 그 정확한 멘트가 혹은 워딩을 던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게 한중간의 협상에서 매우 더 중요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정부는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 포린 팔러스에 그러니까 이번 달 10월 6일 날 그 그레이엄 앨리슨 그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7월에 이어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글을 쓰셨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지난 2월에 백악관 초대해놓고 너는 카드가 없어서 막 공개 모욕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누가 카드를 갖고 있니? 내가 보기엔 중국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쭉 쓰시면서 그 카드가 뭔가요? 그 뭐 일단은 히토류고 아까 말씀하신 딱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맞는데 결론은 이 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서로 이게 내장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할 수도 있어라고 나름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데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중국에 대한 체제의 특성과 그 공산당의 속성을 뭐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출혈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가능한 미국과 하려고 합니다. 네. 출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지금 일단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 강국으로 가고 있는 첨단 제조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미국이 저렇게 나온 입장에서는 결코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리더로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냥 전체 공산당의 총 서기로서의 그러니까 체면이 나오지도 않는 거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네. 뭐 합의를 간다 안 된다고 보고요. 미중간은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에 처음에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중국은 일단은 맞았어요. 그렇죠. 방어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2018년에서 한 2020년도까지 방어를 하면서 2020년도까지 각자 미국과 중국의 서로가 카드를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뭘로 대응하지? 이 준비 기간에 네. 탐색하는 기간이었어. 네. 그게 한 2022년도까지 갔어요.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붙은 거예요. 이제 카드를 다 깔아놓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히토리라는 게 이렇게 막강할 줄은 사실 중국도 몰랐어요. 스스로도.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나 히토리는 이미 2010년도부터 이미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그러니까 시토류가 지난번에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야 이게 엄청 강력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시토리를 하는데 80%가 중국에서 바로 오고 20%는 중국에서 돌고 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100%가 중국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그 들어오는데 아까 뭐 무기 들어가는데 하나를 들면 뭐 예를 들면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략 한 417kg의 시토리가 들어가요. 417. 7kg. 이지스함에 2,359kg. 하나당. 버지니아급 핵 잠수하면 4,172kg이 히토리가 들어가요.
히토리 광산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히토리 역설이라는 거. 이게 역설을 이제 미국이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히토리는 미국이 주도했잖아요. 네, 네, 예전에. 미국이 주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안 한다고 해서 중국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했는데 이게 매장량은요 중국이 전체 세계적으로 많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미국도 한 34% 정도 되고 네. 2위가 베트남 정도가 됩니다. 아, 한 17.8%. 3위가 우리가 봐서 인도 뭐 이렇게 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미국도 있고요. 하물며 북한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아, 있고요. 북한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한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토리를 광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광산을 하고 생산을 하는 이 기간이 미국 S&P 글로벌 자료에 의하면 한 18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정제하고 하는 네. 모든 과정들. 네, 그건 더 길고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역설이 미국 주도인데 중국 주도로 넘어갔다. 네. 첫 번째 히토리 역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매장량을 넘어서 히토리 같이 사실 전체 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채굴, 정제, 그다음에 완제품으로 만든 이 합금화 과정 네네.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에서 다른 나라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30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번에 아 뜨거.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워딩을 보시면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나 강한지를 보면. 그러니까 좀 히토리 부분들이 얼마나 강한 거죠. 중국도 깜짝 놀란 거죠. 네. 야 이거 확실히 잡았다. 네. 예. 죄송한데 교수님 저희가 한 1, 2분밖에 안 네. 남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재명하고 네. 시진핑 만나고 만났을 네. 때 일단 두 나라 간에는 협력을 해야 되는 동인이 존재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에는 큰 이슈가 없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아젠다의 핵심은 한중간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죠. 예. 네. 한중간 핵심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물로 나올 거다. 어느 정도? 네, 나올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중 FTA 2단계 협상이라든가 아, 네. 산업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친환경 부분의 수소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미 아젠다가 올라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사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아까 동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거고 이게 뭐 한중간에 서로 만드는 하나의 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시진핑이 왔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뭐 저는 이제 걱정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뭐 한미 간의 내용이 그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여를 안 하고 진짜 1박 2일만 하고 네. 30일 날 간다라고 했을 때 또 네. 아마 비판이 쏟아질 거거든요. 네. 오긴 오죠. 뭐. 네, 오긴 오는데 에이펙 정상 31일부터니까 그렇죠. 안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외교 참사다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실 수 있다. 30, 31일 1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1일부터 시작입니다. 31일부터인가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29일 날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럼 29일 하고 지금 30일까지 있다가 간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그걸 31일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지금 계속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카드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은 2박 3일 머물면서 한국은 기분 나쁘다고 맞습니다. 일반만 하고 간다는 거 아니니 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다자를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하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번에 경주 선언을 만들려면 네. 아젠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워딩이 달라요. 중국은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유무역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극 체제 자국 체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은 뭐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워딩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때문에 경주 선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안 오는 것도 참여 안 했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 그럼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네. 경주선 그 30일 안 오더라도 네. 만약에 그런 게 하더라도 우리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밀리면 3,500원 말씀하 이걸 카드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2박 3일 있었어? 내 더 입고 하고 싶어? 돈을 써.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좀 기다려주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펙 이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